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새해 계획들 작심삼일로 끝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직까지 열심히 잘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도 틀렸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두 분 표정 네. 보니까 뭐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아직 틀렸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원래 목표는 일주일에 책 한 권 오. 읽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저랑 합의를 좀 봤죠. 2주에 한 권씩 읽는 거. 요거는 네.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적당하네요. 네, 자꾸 합의를 보게 돼요. 저도 네. 끊임없이 지금 내면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네. 1시간씩 걷기인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우와.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네, 힘듭니다. 그래요. 네, 올해만큼은요, 내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적들, 안 좋은 습관들과 헤어질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치과 보철과 전문의 박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병원 치과교수 박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새해 결심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수님도 혹시 새해 소망 뭐 계획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도 네. 1시간 하루에 좀 걸어보려고 오.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수위 운동화까지 신고 오셨는데 열심히 예, 하셔야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이 일상 속 치아 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치아 관리 기본하면은 양치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이 가장 지키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칫솔만 하더라도 일반모, 뭐 미세모, 극세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칫솔이 좋은 건가요? 일단은 치아는 이제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예.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금니 보통 한 2-3개 정도 치아 길이가 적당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 같은 경우에는 칫솔 모 같은 경우에는 성인 같으면 이제 미세모를 일반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모가 너무 단단하면 치아면에 마모를 일으킬 수도 있고 치윤 퇴축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모 정도를 사용하시면 가장 무난하십니다. 근데 칫솔이 매일매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금방 목 끝이 닳고 탄력성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런 칫솔을 계속 쓰면 양치 효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치아나 치은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 모를 돌려서 모가 밖으로 약간 휘었다 싶으면 교체 시기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교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비싼 걸 사서 아껴 쓰시기보다는 마트에 가면은 1+1 행사하는 좋다. 브랜드 제품 사셔서 아낌없이 교체하시면서 쓰시라고 권해드릴게요. 그죠? 네. 저는 보통 한 달마다 교체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둬야겠네요. 맞아요. 이게 쓰다 보면은 몇 달 지났는지 네. 모르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저도 새해니까 한 번 교체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가방에 교수님 양치 세트가 있습니다. 3종이 있어요. 칫솔 치약도 있지만 저는 치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구강 이제 청결제였는데 양치하고 난 뒤에 뭐랄까 치실을 하면 뭔가 좀 그 양치의 완성된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양치 후에 사용을 하는 게 맞죠? 일단 저는 치실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죠? 그래요? 그리고 쓰시면은 당연히 칫솔을 먼저 칫솔을 가지고 양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실과 지간 혹은 지간 칫솔 같은 걸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치아의 면은 제가 이걸 좀 준비해서 왔는데요. 모형을 이제, 갖고 예. 오셨네요. 그리고 또 치아면은 이렇게 식사하는 저장면이 있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면, 그 다음에 안쪽 면,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가 다 있는 인접면이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칫솔을 이용해서 양치를 하실 때는 저장면을 양치하시고 옆면, 그러니까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을 이제 칫솔을 이용해서 다 닦으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요 사이 면들은 조금 양치가 미미하거든요. 이 인접면에 부착된 치태는 양은 작지만 제거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칫솔 말고 치실이나 지간 칫솔 같은 양치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위를 칫솔로만 닦으려다 보면은 치면을 저희가 옆으로 강하게 닦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거 효율도 낮을 뿐더러 직영부 마모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윤 퇴축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위는 이런 보조 기구를 좀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치간 칫솔이나 이제 치실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또 원래 잘 안 쓰시던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쓸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왜냐면 고민돼요. 피도 나고 막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닌가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왕 또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올바르게 이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치실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편안하게 사용하시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아예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치실은 이제 보통 40cm 정도 이렇게 뭐 손에 쥐기 편한 길이로 네. 뭐 40 이걸 뭐 센치로 잴 필요는 없고요. 매일 잘 너무 많이 칠 필요는 그럴 없다는 필요는 거. 없습니다. 그죠? 네. 40에서 뭐 50cm 정도 내 손에 이제 감기 편할 아. 정도로 그래서 양손 검지에 이렇게 네. 감으시고 이제 치아 사이에 네. 이 접근은 당연히 약간 치아 머리면 쪽에서 아까 저장면 쪽에서 들어가듯이 이렇게 아. 들어가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치아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난 다음에 그냥 딸깍 이렇게 넣기만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걸 놓고는 치아 면 쪽으로 살짝 붙여서 아. 안쪽 바깥쪽 방향으로 수회 정도 오. 닦아주십니다. 약간 우리 때를 민다는 네. 기분으로. 아, 그러니까 그죠? 등수건으로 이렇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왔다 갔다. 아. 왜냐하면 이 치실은 여러 가닥의 실이 하나로 꼬여져 있는 형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치면에 밀착시키면 이게 선이 아니라 네. 면이 됩니다. 아, 면이 되면은 이제 옆면에 부착된 치태를 제거하는데 효율이 훨씬 상향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치실을 빼는 방법이거든요. 예. 네. 꽤 많은 분들이 치실을 뺄 때 들어갔던 방향으로 그대로 빼시더라고요. 원래 그대로 그렇지 빼는 거 않아요? 아니에요? 예. 아,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빼는 방법은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냥 이렇게 넣으셨으면요. 예. 한 손을 놓으세요. 어머. 그럼 그냥 싹 빠지거든요. 아우, 네. 쉽네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게 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들어갔던 방향으로 다시 그대로 빼려고 하면 네. 실이 중간에서 치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래요, 찢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제거도 잘 안 되고 찝찝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특히 이 치아 사이에 어떤 수분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치실이 나오다가 그 경계에 걸리면서 네. 이런 수분물을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실은 한쪽 손만 빼면 쉽게 빠지거든요. 들어갈 때는 양쪽 손 잡고 치아 면으로 하시고 뺄 때는 한쪽 손 놓으면 싹 빠집니다.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일회용 칫솔은 일반적으로는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요거는 넣었다가 그대로 뺄 수밖에 없는 맞아요.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치실 사용이 어려운 분들, 네. 뭐 손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치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치실 사용하시다가 피나는 일 이제는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치실은 힘들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치간 칫솔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뭐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원래 이제 둘 다 적합한 부위가 좀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이제 구강 보조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뭐 굳이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잇몸 사이가 넓으니까 치간 칫솔이 조금 더 활용도도 높고 사용하시기도 조금 편하시긴 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치아가 많이 교차되어서 배열되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를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치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치간 칫솔 보면 크기도 생각보다 다양하고요. 맞아요. 용도도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좀 헷갈리거든요. 치간 칫솔은 사이즈가 좀 중요하긴 중요하거든요. 이제 내 그 치아 사이 공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보통은 저항감 없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추천이 됩니다. 이게 너무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닦는 효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작을수록 조금 약하거든요. 네. 약하면 또 좀 잘 부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시는 치과에 사용하시는 치간 칫솔을 가지고 가셔서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죠? 예. 그리고 참고로 치간 칫솔을 물에 살짝 적시면 네. 솔이 훨씬 부드러워지거든요. 어허. 그럼 삽입할 때 뭐 피가 난다든가 이런 증상을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이것도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은 대가 조금 힘이 없어져요. 그 칫솔 모가 달려 있는 게 이게 예. 대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교체하시면 됩니다.
쓸 때 물에 좀 적셔서 부드럽게 쓰고 한 일주일 정도면 새 걸로 교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잘 주셨습니다. 들었네요. 그리고 요즘 또 워낙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공 치아다 보니까 충치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임플란트 보철 치아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부위가 지주염이 존재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 구조 자체가 머리는 크고 이제 밑에 임플란트 자체는 조금 가는 가분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큰 치아 사이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이런 치태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태는 충치하고 치주염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치는 생기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네. 치주염은 치아하고 똑같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치약에 관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 치약에 약이라는 그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잇몸 치료나 충치 치료에 도움이 될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약은 왜 쓰는 건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요. 치약이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발음이 좋진 않지만 투스페이스트라고 하죠, 그죠? 네. 이게 페이스트는 보통 이제 젤 같은 반고체 상태의 물질을 그냥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약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추측은 해보는데요.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약은 약이 아닙니다, 그죠? 의약 외품이거든요. 치약은 칫솔질의 역할을 도와주는 보조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칫솔로 양치할 때 치면에 묻어있는 치태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마제 성분, 그다음에 이 치약이 이 치면에 잘 묻을 수 있도록, 도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면 활성제 성분, 그다음에 이제 충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불소 성분, 이런 성분들이 주요 성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구취 예방, 미백, 충치 예방, 치주 질환 예방 등의 효능을 갖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기능성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뭐 크게 무방하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올바른 양치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성분 중에 제가 좀 수준 높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수님. 오. 불소 나왔습니다. 야. 네, 또 제가 또 질문계 또 불소 시계거든요. 이 불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충치를 예방할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불소 성분은 치아 표면을 코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충치를 유발하는 산 성분이 치아면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를 해주죠. 그다음에 또 구강 안에 산도 자체를 조금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치아 우식 예방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의 미네랄 구조, 그러니까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이 구조를 강화시키고요. 또 부식된 치면을 재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아 우식 예방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외부 자극 물질이 치수로 전달되는 통로인 상하세관을 폐쇄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치면의 보호층을 생성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우식 예방뿐만 아니라 지각 과민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불소가 이게 독극 물질이거든요. 고농도 불소는. 네. 그래서 이제 소화의 경우에는 사용할 때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래도 소화 같은 경우는 양치 후에 헹굼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약 성분을 조금 많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치 맹출 시기에 불소가 과하게 노출이 되면 이제 반상치라고 해서 치면에 흰 반점이 이렇게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는 3세까지는 쌀알 만큼, 그 다음에 6세까지는 콩알 만큼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이제 6세 이전까지는 이제 헹굼을 애들이 잘 하는지, 양치 후 헹굼을 잘 하는지 관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딸기맛 나는 치약 바나나 맛도 좋아하고, 있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누가 봐도 양치했다는 느낌 확 나게 입안이 환 약간 그런 맛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약도 여러 가지 좀 기능이 담긴 치약들이 있던데 무조건 막 비싸고 좋은 기능 많이 들어간 거 하면 좋은가요?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약은 칫솔질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보조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성비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성분이나 품질 관리가 되는 브랜드 제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나이대 이제 중장년기층은 치아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치아 뿌리는 에나멜층이 없기 때문에 온도 자극에 더 예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모 저항성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시면 시린이 전용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다소 낮고 질산칼륨이라든지 불소 같은 시린 증상을 완화시키는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하루 3회 365일 사용하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치약을 조금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주변에도 보면 양치 제대로 하려면은 뭐 칫솔 치약도 중요하지만 치간 칫솔뿐만 아니라 왜 구강세정기 있잖아요. 교수님 이라고 하죠. 네.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면 좋은 거예요? 구강세정기는 양치 기구 중에서는 우리 치아 안쪽면 있죠, 그죠? 네. 안쪽면 접근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위의 치태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치음 마사지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점은 근데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게 물이 분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에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과 옷이 젖기도 합니다. 졌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 그다음에 보철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잇몸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해 보니까 무선이 유선보다 조금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쓰기 편하니까요. 네. 예, 다시 그 양치질의 기본 칫솔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전동 칫솔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이거 쓸 때 이 전동 칫솔을 정확한 위치에 대고 바르게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 어떤 주의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원래 전동 칫솔은 손 동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안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강약 조절이 조금 힘들고 또 치간 부위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또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회전하면서 뭐 돌아가는 진자형 제품이라든지 칫솔모가 떨리는 음파형 제품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뭐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 간에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칫솔모의 절반은 치아에 나머지 절반은 잇몸에 닿도록 위치시켜서 시작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손목에 힘을 빼고요. 칫솔모를 치아에 살짝 댄다. 이런 느낌으로 적용을 시켜주세요. 힘을 주게 되면은 치아 마모라든지 치은 태축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것을 좀 사용하셔서 치간 사이를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철원 씨는 꼭 들고 다니는 게 치약 칫솔이랑 치실이라고 치실이죠. 했잖아요. 필수죠. 저는 이제 구강 청결제를 늘 가지고 다니는데 양치하기 좀 애매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좀 사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도록 많은 양을 입에 가득 넣어서 오래 있다가 뱉거든요. 막 입안이 좀 얼얼해지긴 안 좋은 것 하는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구강 청결제는 항균 작용을 가지는 양치액인데요. 치면 세균막 감소와 치은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양치질하고 보조 양치 기구들 아까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사용이 일단 더 우선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간혹 이제 구취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분들이 있던데요. 구취는 그 원인을 조금 알아서 제거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또 혀를 닦는 게 가글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화한 성분은 알코올 성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그런 상쾌함을 주시는데 이제 예. 이게 구강건조증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어서 진짜요? 이 구강건조증은 이제 또 구취의 요인 중에 하나이고 예. 또 우리가 되게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오래 많은 양은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알코올 냄새 좋아하시나 봐요, 예은 씨. 정답. 그래요. 화한 그 느낌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라. 네. 또 궁금한 게 요즘 아무래도 교정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뭐 양치 도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기구 또 입안에 설치된 그런 장치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부착형 브라켓이라고 하죠, 그죠? 네. 부착형 교정장치물의 경우에는 양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거를 부착할 때 치면을
탈의를 시켜서 부착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치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정 환자용 같은 경우는 전용 칫솔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양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강세정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강세정기를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또 정해진 치과 예약일에 꼭 내원하셔가지고 구강검진 받으시고 치태 관리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장치물이 이제 가철성이라고 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네. 장치물이 있거든요. 이런 장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척과 살균이 중요합니다. 그 장치물도 일종의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로만 씻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뭐 과일 세정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세척을 해주시고요. 한 1, 2주에 한 번 정도는 전용 세정액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살균 소독해 주시고요. 장치물에도 치태가 부착되고 이 치태가 굳어지면 치석이 되거든요. 치석은 세균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균 덩어리 장치물을 입안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네. 치아 건강하면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들었던 이 333 법칙이 생각이 나거든요. 뭔지 알죠? 하루 하루에 3번 3분 이상 이상? 그리고 3분 이내에 해야 되죠. 약간 헷갈리네요. 밥 먹고 학창 시절에 3분 이내에.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지키기 너무 힘들거든요, 교수님. 이 지켜야 됩니까? 일단 333 법칙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식후 3분 이내 양치질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산도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 탄산음료, 맥주, 주스, 이온음료 이런 것들은 이제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면 치면이 산성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제 치아의 그런 연마지라든지 칫솔 모가 닿게 되면은 치아가 많이 부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도 높은 음식을 드신 후에는 네. 일단 따뜻한 물로 입을 한번 헹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10에서 한 20분 후에 양치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밤중에 입안 세균이 가장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셨더라도 자기 전에는 양치를 한번 하시면 좋죠. 그래서 433 법칙을 좀 권해드립니다. 하루 4번 네 번? 예, 양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더 부지런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상 속 치아 관리에 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실까요? 치아 건강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하면 구강 세균이 혈류를 통해서 전신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다른 기관에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씹는 행복을 통해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더불어 매일 하루 4번씩 올바른 양치를 통해서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치과 보철과 전문의 박은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